마지막 대화에서 영숙은 답답해하며 영호와의 관계를 접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실 영호는요, 영숙에게 좋아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발자국씩 물러섰거든요. 선을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왜 항상 그는 그 앞에서 멈출까요? 이게 소심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책임을 지는 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영호를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영호가 말은 계속 앞서지만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지 그 구조를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영호는 연애 감정은 가능한데 결혼 전제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숙 입장에서는 고구마를 먹는 것 같고 영호 입장에서는 자꾸 미련처럼 보이고 소심해지지만 실제로는 계속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한번 이해하면 연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회사, 친구, 연애에서도 반복되는 선 앞에서 멈추는 사람 패턴이 같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선을 넘는다는 건 나쁜 짓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선택을 내가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은 상대가 뭐라 하든 그 결정의 책임을 끝까지 내 손에 쥐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원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2화에서 영호가 첫인상으로 옥순을 스케치북을 전달한 후 흐름, 그리고 그 이후 영숙에게 집중하는 영호의 모습. 하지만 왜 최종화에서 영숙은 끝끝내 영호를 고르지 않았는지, 왜 영호가 그렇게 보였는지 퍼즐을 맞추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 영호 아재 쭈삣쭈삣 하면서 역대급으로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숙님께 나름대로 열심히 대시를 했지만 면전에서 이제 소심하다고 한 소리 들으면서 관계가 잘 안 좋게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영호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눈도 쌍꺼풀도 있고 경찰이면 상당히 직업도 괜찮고 부모님도 관계가 원만한 것 같고 특히 연상연하 특집에 걸맞게 말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은데 여러모로 아쉬울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소심한 모습을 보였을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생각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영어화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제가 저번 화나 저저번 화의 기준으로 영어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요. 4화 초반부, 즉 영어와 영숙이 처음 데이트하는 장면을 기점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옥순 누나가 라이브 방송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때죠. 우리 영호가 첫인상 선택을 옥순을 딱 고르니까 따로 불러서 영호님은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나옵니다. 영호님도 라이브 방송 때 서운한 듯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나는 그렇게 단칼에 잘라놓고 왜 광수랑 상철은 어장을 했습니까? 라고 대놓고 말을 하는 장면이 라이브 방송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가 4화 때 멘탈이 터져서 소심소심하고 쭈뼛쭈뼛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한번 자존심이 꺾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20화 최종화를 기점으로는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쭈고 싶어요. 이제 회사나 대학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학창시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하거나 연애 안 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쭐게요. 지금 같이 있는 집단에 아무나 붙잡아서 내가 고백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황당하죠? 물론 정신분석 매니아님 진짜 합니다 라고 해서 고백을 해서 또 연애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뭔 소리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겠죠?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데이트를 갔다 오고 나고 그리고 다음 데이트를 또 신청해보세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데이트를 했을 때 마음이 안 맞다는 걸 알아.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을 혹시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을 혹은 좋아할 수 없어. 이 사람과 내가 안 맞다는 걸 느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 매니아가 시켰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 느낌이 영호가 느끼는 느낌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호는 2화 때, 이 스케치북 때 계속해서 끌리는 사람이 옥순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당했어도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성립을 하면 나머지 모든 퍼즐들이 다 하나로 정렬이 됩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맞춰지게 돼요. 왜 영호가 소심한가? 왜 영호가 이런 식으로 쭈뼛쭈뼛하게 하는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말로는 뭐 6화 때인가 7화 때 거의 뭐 고백을 하다시피 하고 있으면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유. 즉 말로는 우리 영숙에 대해서 진짜 거의 뭐 고백을 하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철 아재가 7화 때 커피도 타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행동을 보고 나서 영호도 아침 식사를 만들죠. 즉 뭡니까? 영호는 늘
영철이 하는 것 그 이상을 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 내가 그 이상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를 머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이나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호는 슈퍼데이트에서도 영숙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더 강렬하게 밀어붙이거나 아니요 영숙님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내가 언제 기한을 정해서 선택을 한 결과를 나한테 말씀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라고 하는 등 영철이었으면 그냥 져주고 보는데 영호는 끝까지 영숙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나는 끝까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데이트 끝나고 차에서 오는 길에 끝끝내 영호는 영숙에게 뭐 잠들다 사과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라고 하면서 알면서 져주거나 그렇게 행동을 못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말로는 이때 7화 때처럼 나는 이제 영수님한테 올인할 거다 뭐 영수님한테 거의 고백을 하다시피 하지만 실제로 이 영호의 행동은 자기를 골라준 영숙과 현숙에 대해서 둘 중 한 명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영숙에게 올인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영호가 미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실로 신경 썼던 사람은 저는 옥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퍼즐들이 맞춰져요.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 소심함은 영호가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나는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없어서가 아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나? 라는 그 확신에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영숙에 대해서 그 어떤 약속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호는 마지막 화에서 영숙과 대화를 할 때도 한 4번쯤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썸을 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 이상으로 얘기를 못해. 계속해서 영호는 미묘하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스스로를 꺾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영숙이 이제 답답해 죽는 거야.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나도 만나볼 의향이 있고 나도 그런데 자꾸 영호가 그 앞에서 머뭇거리니까 그래서 영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앞에 선을 넘어야 되는 순간 선을 넘는다는 거는 이제 그런 뭐 나쁜 짓을 한다 그런 거 아니라 지금 영철이 영숙에게 얘기한 것처럼 결혼합시다 이렇게 딱 선을 넘어버리고 그런 선 있잖아요.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만큼은 아닌 거야. 영철처럼. 그 부분에서 영숙은 계속 고구마를 계속 먹는 거예요, 지금. 아, 답답해. 그거를 얘기를만 해주면 나도 오케이야. 나도 영철 안 보고 너한테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계속해서 최종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너와 함께 하겠어. 이 영호야. 이 답답아.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숙은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영호가 얘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어쩌면 영호 또한 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이 관계는 어차피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끌 바에는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게 맞아 라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었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제는 그 새우를 까먹을 때도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밖에 얘기를 못한다? 나는 영수님의 선택을 계속 기다린다 듣는다. 왜냐? 영호 또한 먼저 움직일 생각이 없어. 영숙은 영호에 대해서 고마워는 하지만 그러나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숙도 답답해서 어떻게든 유도를 살살살 하거든요. 계속해서 데이트도 같이 함께 하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 영호는 자신의 마음을 영숙이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숙의 선택에 대해서만 물어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짊어지고 깨지더라도 쭉쭉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나는 솔로 27기 때 정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서 욕을 흠씬 먹었던 영철의 앞담화 옆담화 뒷담화하는 장면과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관계의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당시에 27기 광수가 고평가를 받았다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달렸죠. 영철 아재는 굉장히 멋있는 말을 이번에 딱 던지지 않았습니까? 초반부에는 뭐 샤넬이니 뭐니 하면서 욕을 흠씬 얻어먹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이제 저는 받아야 한다고 마땅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 영철 아재 쿨하게 마지막 가서 나는 정숙님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기준점을 다 바꾸겠다. 아니 연상 싫다는 사람이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쿨하게 인정을 하죠. 내가 그냥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등 이게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 영화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보여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영화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대로 나가게 되면 또 밖에 나가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호와 영철의 차이가 뭘까요? 영철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고 고할 뿐이에요. 직진할 뿐이에요. 원래 스타일도 그렇기도 하지만 영철은 확고한 목표를 갖고 이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가 고생하고 와이프를 먹여 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변동이 없어요. 즉 영철은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고 그 대가가 뭔지도 알고 있고 앞으로 고생길이 열린다는 것을 너무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는 그럴까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영호 4화 초반부터 보여준 이 영호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아직 그는 연애는 오케이인데 결혼할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숙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여성 대체로 결혼을 하려고 나가겠습니다. 서로 니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호가 굳게 하는 원인이거든요.
머리로 너무 많은 짐을 안고 있어요. 영호는 지금 이도저도 아니에요. 본인도 알고 있어. 머리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 자신의 가슴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내에서도 짜치는 말을 좀 사왔대 해서 욕을 흥심 얻어먹고 또 그 이외에도 쭈뼛쭈뼛 소심한 모습을 보여서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지만 영호 아직 저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고의적으로 막 공격을 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런 건 없긴 하거든요. 그런 모습은 우리 영서나 상철이나 영철아재가 더 많이 보여줬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그에게 상당히 많은 좋은 자원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자원들을 써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자원들을 써먹어야 되는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자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할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남규홍 PD 앞에 인터뷰하듯이 스스로를 인터뷰 자리로 세워야 됩니다. 왜 연애를 하려고 하세요? 이 욕이 왜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해야 돼요. 뭐 부모님이 연상이나 뭐 어쩌고 그런 말을 다 필요 없어. 정말 자기 안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사계로 재수를 하거나 그런 방식이 있지. 지금의 이 상태로는 다시 해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준비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은 늘 자기 포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할 만큼 누군가가 좋진 않은 거예요. 그렇기에 영호는 끝끝내 영숙을 책임져야 하는 그 순간에 롤백을 합니다. 그럼 역으로 물어봐야겠죠. 자기 포기를 할 수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강요할 수 있는 건가? 관계라는 거는 결국 누군가를 이제 책임지는 그 부분도 없진 않은데 영호는 계속해서 그 앞부분에서 멈칫거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그 선을 넘어야 되는가를 자기 자신만의 이유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전장에 서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영호는 계속해서 도돌이표를 돌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나는 솔로 29기 때 1화 때부터 쭉 보여온 영호님의 모습에 대한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앞으로 영호님 또 이번 방송을 계기로 앞으로 민중이 지팡이로서 좋은 활약을 보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또 제가 말은 이렇게 세게 하긴 했지만 금방 찾을 것 같아요. 워낙 사람도 괜찮고 그렇게 남을 함부로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몇 가지 부분만 잘 다듬고 스스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자기만의 이유를 찾게 된다면 그 이유로 나아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희망적인 부분, 밝은 면이 훨씬 더 많으니까 탐정님들도 우리 영호의 달라진 모습을 한껏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동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영호는 누군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좋아도 내가 책임질 각오까지는 못 가서 멈춘 게 아닐까요? 그래서 말은 계속 나오는데 행동은 늘 상대를 따라가거나 남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맙니다. 이 패턴은 연애 프로그램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관계든 일이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보다 지금 해야 할 정답을 먼저 붙잡으면 결국 선택이 늦어지고 책임이 떠다닙니다. 반대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크기의 선택부터 내 손으로 확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이상하게 단순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철아재나 광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룰 거거나 아니면 현숙님에 대해서 다룰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서브 채널에서 합숙 맞선이나 환승연애 그리고 솔로 지역 등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가볍게 한번 방문해 주셔서 동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정신무선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